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흥신소 업무는 신뢰와 믿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흥신소 의뢰 업무인데, 흥신소의 탐정들은 의뢰를 받게 되면 의뢰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신뢰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의뢰받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깨지는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대상자가 춤바람 난 사람이라면 춤을 추고 즐기려고 성인 콜라텍을 가게 되죠. 성인 콜라텍이라는 곳이 춤을 추러 가서 즐기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소위 지루박이라든가 지루박이라는 춤과 댄스 스포츠라는 대중적인 춤인 이 왈츠 탱고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 가서 즐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추는 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왠지 이제 출입이 좀 꺼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춤을 알아야 출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에 익숙해 있어서 아마 모를 건데 예전에 캬바레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캬바레는 이 나이트클럽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나이트클럽은 뭐 막 춤도 추고 일정한 템포도 없이 그냥 흔들어대는 곳이라고 하면 이 캬바레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규칙적인 리듬과 템포에 의해서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함께 추는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추는 춤을 배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중년 이상의 남녀가 출입을 하는 곳이고요. 요즘 젊은 이제 막 시작한 흥신소 탐정, 초보 탐정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 캬바레가 상행했던 시절에는 약 20년 전에는 이 캬바레라는 곳 때문에 춤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의뢰도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따라서 흥신소의 이 업무가 대부분 이 춤바람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르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는 흥신소 탐정들이 춤을 배워서 업무를 했었죠. 그리고 캬바레나 이런 춤추는 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들어가서 대상자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고 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물론 춤을 배웠어요. 제가 한 번은 대상자가 캬바레에 출입하던 사람이었는데 캬바레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추적해서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테이블을 잡고 각자 앉았죠. 대상자,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앉고 대상자가 여자였는데 친구와 함께 둘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캬바레라는 곳이 남자끼리 가든 여자끼리 가든 가면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일정한 규칙과 박자에 맞춰서 추는 춤이다 보니까 춤을 배운 사람들은 테이블 잡고 앉아 있으면 웨이터가 와서 부킹을 해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웨이터가 와서 부킹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거부를 해 않죠. 왜 그럴까 했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파트너를 기다리는 거예요. 춤을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파트너가 있어. 자신의 파트너, 자기와 춤이 맞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파트너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남자 2명이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동석을 해서. 그리고 그 남자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춤을 또 노리길래 제가 데리고 간 직원은 아직 이제 춤을 못 배웠어요. 배우지 못해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지켜보라고 했고 저는 웨이터를 불러서 마음에 드는 여자 선택해서 부킹을 받아서 저도 스테이지에 그 대상자가 추고 있는 근처에서 같이 춤을 췄죠. 대상자 옆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동태를 살펴봤어요. 이 춤을 추면서 박자 맞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변을 살핀다는 거는 어지간한 춤 실력이 아니면 못해요. 저는 몸으로 음악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 음악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래된 연인 같아요. 만난 지 한참 된 것 같고 둘이 즐겁게 귓속말도 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촬영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캬바레라는 곳이 조명이 아주 어두워요. 조도가 아주 낮아서 깜깜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 디지털 장비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저조도 카메라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어두운 데서 환하게 촬영되는 저조도 카메라 기능이 이 스마트폰 기능에도 있어요. 최신 폰에는 미세한 불빛 하나만 있으면 환하게 찍히는 걸 저조도 카메라라고 하죠. 이 저조도 카메라가 요즘에는 아주 좋아서 웬만한 어두운 공간에도 촬영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과거 예전에는 테프가 돌아가는 동영상 캠코더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깜깜한 데서 찍을 때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촬영이 안 될 정도로 기술이 안 좋을 때였죠. 촬영 장비도 조금 낙후돼 있었고 부실했었고 그게 좀 부담이었는데, 그럴 때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 촬영을 못하는 대신에 그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접해서 스며들어서 동태를 살피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은 그때 당시엔 의뢰인도 이해를 했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안 되니까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못하는 대신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현장에서의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파악하는 것으로 의뢰인한테 대신하는 거죠. 정확하게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거. 2번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바로 영상 자료잖아요. 근데 캬바레를 출입하는 장면과 식당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 등 그런 걸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촬영하고 그 앞 상황은 안에서 사실적인 내용을 듣고 보고해서 의뢰인한테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다시 저에게 의뢰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과거와 현재가 조금 약간 비교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이제 카바레. 예전에는 저녁에 오픈을 해서 한 6시쯤 오픈을 해서 영업을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그랬는 그런 캬바레였는데, 캬바레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중년 이상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나 유부남들이 대부분 캬바레를 출입했거든요. 저녁 시간대에 잠깐 놀다 가는, 보통 6시부터 문을 열어서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꽉 차는 시간이 8시, 그리고 문을 닫는 시간이 보통 문을 닫는 건 12시인데 손님이 빠지는 시간은 9시나 9시 반이면 전체가 다 빠져요. 유부남 유부녀들이 들어가니 가정으로 일찍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으니까 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낮에 놀 수 있는 성인 콜라텍이라는 곳이에요. 날 12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 5시쯤이면 손님들이 쫙 빠지죠. 낮 시간에 즐겁게 놀고 집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쏙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콜라텍이라는 곳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까 밤에 영업하는 캬바레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폐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캬바레라는 곳. 가정주부들이 낮에 가정 몰래 나가서 춤을 추고 즐기기 얼마나 좋아요. 흔적도 안 남는데, 그죠? 의뢰인의 아내, 즉 대상자죠. 아내가 2-3달 전부터 이제 좀 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뻐졌다는 거예요. 세련돼졌고.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축 처지고 점점 동네 아줌마로 변해서 매력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도 사고 야한 속옷을 사 입어 예뻐졌는데 말투도 부드러워졌네. 근데 의심스러운 건 갑자기 활동량이 많아졌어. 바빠졌다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이 왜 이렇게 바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바쁘죠. 남편 뒤치다거리 해야 되죠. 집 밖에 남자 만나서 즐겁게 하루 종일 즐겨야죠. 너무 바쁘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패턴이 바뀌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느껴요. 왜 저러지? 변했네. 왜 저렇게 변했지? 그때부터는 대상자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단 말이에요. 타임라인을 거꾸로 뒤로 돌려서 종합적인 현재 상황까지 와서 판단을 하고 이제 이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에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의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한 흥신소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말만 잘하고 사기꾼처럼 어디서 뭐 주워 들은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예요.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해준대.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냥 덜컥 믿고 이렇게 의뢰를 했다네요. 경험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많은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의 성패를 가늠하고 경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의뢰권도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의뢰인과 마찰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과연 저 길을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가는 걸 꺼리는 거죠. 못 가고 주저하다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시작해서 의뢰를 받은 흥신소 탐정, 결과는 뻔하죠. 의뢰를 받고 추적하던 대상자가 낮에 영업하고 춤을 추고 노는 그런 장소인 콜라텍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니 초보 탐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가죠. 당황하죠. 이 콜라텍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는 알아도 저길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춤을 출지 모르니까, 가보질 않은 곳이니까. 그리고 의뢰를 받을 때 대상자가 만약 춤바람이 났을 거라는 것을 알고 의뢰를 할 당시에 얘기를 해줬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했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초보 탐정은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알았다고 한들 절대 따라 들어가질 못한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죠. 흥신소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아내가 의심스럽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정황을 몰라요. 아내가 왜 바람이 났는지, 어떻게 해서 남자를 만났는지, 남편이 왜 바람이 났는지, 남편이 누굴 만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조그만 문자 내용이나 조그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저라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고 모든 상황을 정리가 됐을 거예요. 물론 춤바람 났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이 초보 탐정이 대처할 수는 있었어요. 예? 좀 뭐라고 할까, 무대뽀 기질이 있었다면 따라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탐정은 소심한 탐정인 것 같아요. 콜라텍은 춤을 못 추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들어가요. 춤 안 추고 구경만 해도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춤을 못 추는 일반인은 왠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흥신소 탐정들은 들어가야죠. 대상자가 들어갔는데, 저 안에 대상자가 있는데 거동을 살펴야 되고, 또한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물증 확보를 위해서 따라 들어가서 확인하고 부정한 행위가 혹시라도 있다면 증거로 체증을 해야죠. 부정행위 증거에 대한 건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두로 전달되는 말로만 해서는 증거가 안 돼요. 구두로 전달되는 증거, 이 말이 증거가 돼요? 증거나 말은 구두로 전달되는 건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잖아요. 누구나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 사진자죠. 응? 오케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콜라텍 내부가 좀 어두워서 못 찍는다, 깜깜하다,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춤을 못 추는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죠. 이유가 안 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의뢰인에게 춤바람이 났네요, 춤추는 곳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말이잖아, 말. 만약에 의뢰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배우자가 집에 왔을 때 너 춤바람 났냐? 어디서 춤추고 왔냐? 누가 봤다는데 네가 거기 들어가서 춤췄다는데, 그러면 이건 말로 전달된 이야기잖아. 대상자가 나 춤추고 왔어, 즐겁게 놀고 왔어, 재밌게 놀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겠어? 절대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 안에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춤바람이야, 춤 안 췄어. 이거 돌아버리는 거야. 누구 말을 믿어야 돼? 흥신소 탐정 그 말을 믿어야 돼? 배우자 말을 믿어야 돼? 배우자 말을 믿어야 돼? 말도 안 되는 돈 주고 맡겼는데, 탐정은 당신 마누라가 춤추는 곳에 들어가서 춤을 췄네요, 춤을 추고 춤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랬어. 춤추는 게 무슨 죄야? 근데 사진이 없잖아. 안에서 결정적인 춤추는 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 말을 했는데 씨가 안 맥혀 계속 오리발 닭발 내밀어, 그러면 사진 한 장이라도 찍혀있으면 딱 보여주면 되잖아. 너 이렇게 춤추는 사진이 찍혀있다. 어떻게 되겠어? 아무 말도 못하지. 그게 없잖아. 말로 해서 전달한 증거, 구두로 말한 건 증거가 될 수가 없고, 되려 가정부라만 심화된다. 그게 초보 탐정한테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콜라텍 안이 너무 깜깜하고, 나는 춤도 못 추고 저길 들어가가지고 그냥 볼 수도 없다? 왜 못 들어가? 거길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절대적으로 경험 부족,
여기서 초보 탐정, 초보 흥신소에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변명과 거짓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뢰가 깨지는 말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뢰인과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의뢰인들은 흥신소의 탐정들이 현재는 슈퍼맨인 줄 알고 있거든. 의뢰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탐정들은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슈퍼맨은 그냥 머리가 텅 빈 깡통 로봇한테 정말 중요한 내 소중한 일을 맡길 꼴이 되는 거잖아. 경험이 전혀 없는 탐정, 경험이 있다고 해도 몇 건, 한두 건, 5, 6개월 일한 그런 탐정한테 의뢰한 건 머리가 텅 빈 깡통 탐정한테 의뢰한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고, 길을 찾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지. 치고 나가야 되는데 5, 6개월 경험 가지고 이 많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걸 다 안 겪어봤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뿅카 오토바이 300cc짜리 뿅뿅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고,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차가 10대, 5대 있을 수도 있어. 어느 차를 타고 나갈지도 몰라. 이런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카이다이버, 산 꼭대기까지 쫓아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낙하산 타고 그냥 휘용 내려가 버려. 얼마나 황당해. 그런 경우는 미리 언지를 받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택시 운전사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현장 경험이 다양하게 두루두루 섭렵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뒤에서 추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콜라텍으로 슉 들어가 버려. 오,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버리지, 일이. 슉 들어가면 슉 따라 들어가면 되잖아?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물론 실수할 때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틀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수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의뢰인과 소통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며칠씩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일을 하는 거고,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거짓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얘기를 하고 의뢰인을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예요. 과감하게 실수한 걸 인정하고 다음날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그 일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공부는 실패한 사건을 다시 의뢰를 받아서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드렸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탐정들이 있지만 고객님들께서 의뢰를 하실 때는 정말 잘 선택하고, 진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최고다 업무를 맡기라고 하는 데는 첫 번째로 제껴버리세요. 너무 싸면 제껴버려요. 안 돼요. 너무 싸게 부르는 데는 무조건 제껴. 오죽 일이 없으면 완전히 덤핑이죠. 말하자면 상거래상 덤핑을 치는 건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일이 없는 업체가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죠? 의뢰 비용은 터무니없게 저렴하게 책정하는 업체는 첫 번째로 제껴버려라.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좋은 흥신소 탐정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렵죠. 하지만 몇 가지만, 간단한 거, 핵심 포인트만 알고 의뢰를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도 보면 몇 년을 영업을 했는지가 나오고, 현장 경험은 또 얼마나 있는지. 사업자 등록증 상에 계엄 연월일을 본다고 해서 꼭 그 날부터 영업을 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증 정식으로 나라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준 지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전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직접 한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 전에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전직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업무를, 의뢰를 맡기시면 낭패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뢰를 할 때는 대표 탐정사님과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간혹 이런 멍충이 탐정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의뢰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자신이 의뢰를 받아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스마트폰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그런 걸 보여줘. 내가 요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찍습니다. 요렇게 찍어요. 잘 찍었죠? 이게 저번 주에 일했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비린내 나는 탐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의 개인정보를 보여줘? 다른 데서 일했던 걸, 다른 의뢰건을 왜 보여주냐, 그 영상을. 그리고 잘못된 건 그 영상을 왜 보관하냐,
하고 있어? 일이 끝났으면 다 삭제시켜야지. 남의 개인정보를 왜 갖고 있냐고. 의뢰인 정보는 목숨같이 지켜줄 거라고 홍보는 대문짝만 이렇게 해놓고 오는 사람마다 다 보여줘. 그것도 지가 제일 잘 찍은 것만 보여주겠지. 실패한 건 안 보여주겠지. 지나간 똥개도 그 정도는 찍어. 왜 보여줘? 거기다 한술 더 뜬 이 멍청한 바보 천치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심한 욕은 못하겠고, 자기가 이랬던 의뢰건 촬영한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막 욕이 나오려고. 지네 딴에는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뭐해? 당사자들, 대상자들의 가족은 모자이크 처리 아무리 심하게 한다 해도 뒤통수만 봐도 알아. 걸음걸이만 봐도 저 내 남편이네, 저거 내 마누라네. 뒤통수만 봐도 안다고. 그게 할 짓인지 아닌지 구별이. 막 창업하고 시작하는 흥신소 탐정들 모두 다 핫바지라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이제 시작했어도 잘하는 탐정들 내가 봐도 야 너는 소질 있다, 진짜 잘한다, 이런 탐정들도 많아요. 능력 있는 탐정. 그런 능력 있는 탐정을 잘 선정하시라는 거고, 조심해서 흥신소 탐정 선정하시라는 겁니다. 내 가족, 내 형제가 어느 날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인성이 부족한 탐정을 만나면. 제가 28년 정도를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기업 문제, 심지어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해외에서 몇 달씩 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고, 목이 뜯겨가면서 목이 무는 거만 질렸어. 심지어 목숨 걸고 의뢰인을 도와준 적도 있고요. K탐정 흥신소 좋은 사람들 대표 탐정 장사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조사와 직접 조사해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